3월 15일 금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경제와 정치, 오직 정치일 뿐이다 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IT 업황의 호전은 코스닥의 훈풍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가치주의 귀환 가능성에 대해서 고차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은 37세 모태솔로 K과장의 일상으로 본 유망 종목 7선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투기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은 대형주의 가격 메리트에도 관심을 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 실적 괴리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코스피가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이 코스피의 시장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에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코스피 시장 내 대형주도 좀 관심권에 두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투기에서 투자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닥의 과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구조적인 개선 가능성에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550포인트의 박스권 상단을 어제 돌파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스닥의 시장 국면이 지금 현재 과열인가라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과열 국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지수 내에서 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확산되고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누적 상장 주식 회전율과 시가총액 회전율이 이전의 반등 국면에 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과열 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바로 코스닥 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어제 코스닥 금융위기 이후로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 그리고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 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GKL과 하나투어, 유비케어 그리고 KB금융과 삼성전기, SK하이닉스와 LG전자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뽑아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형주의 가격 메리트에도 관심을 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차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이 코스피 내 대형주를 관심권에 둬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어제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은 아직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새 정부 인선 작업에 따라서 구체화될 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꾸준히 주목해보자고 판단해줬습니다. 또 글로벌 증시 대비 이 디커플링을 유도했던 내부적인 부담 요소들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월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인한 부담이 좀 완화가 일단 됐고요. 또 한반도 정세의 별다른 그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환율 앞으로 이 엔달러 환율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모멘텀이 우위에 있는 종목군에 주목을 해주되 단기적으로는 이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코스피 내 대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권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 실적 괴리, 이에 대해서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출 실적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이 중국의 경제 지표는 소비나 투자가 아니라 바로 수출이라고 짚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그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이웃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해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래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중국의 수출이 23.6% 증가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그 원인으로 이 중국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동남아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요. 동남아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를 좀 일부 상쇄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의 내수 경기가 호조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는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